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이 안치홍 위원님의 또 이 바쁘신 일정 사이에 또 저희가 야심차게 모셔온 바로 기아, 키움, 한화 담당 기자이신 또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님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오늘 이제 브런치 그동안 뭐 자기소개 저희 또 처음 나오신 만큼 자기소개를 좀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바로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아니, 밤에 다 돌자마자 바로 네. 까먹었어요. 지금. 예전에 그래가지고, 뭐 이제 네. 편파 중계나 이런 것도 또 하시고 또 예, 방송 예. 경험이 조금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이런 방송은 또 처음이신 그렇긴 거죠? 한데 또 이렇게 좀 세팅된 상황에서 네. 이렇게 조명 또 받으면서 하니까 좀 약간 부담이 아닌 부담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야구로 일하고 있는 스포츠 동아 기자 장은상입니다. 아이고 박수 후! 아니 저희 브런치 방송이 사실 평소에도 가끔 그리고 또 어제 방송도 또 보고 오시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브런치는 원래 좀 유튜브로는 이제 간혹 음역하며 좀 보다가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에도 사실 메인에 맞아요. 뜰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이버로도 보고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오늘 나오니까 무슨 얘기 하시나 또 그러면 안 의원님 또 얘기도 좀 직접 들어보고 해야 되니까 모니터링도 좀 하시고. 예. 네. 어제는 자 1초 스킵 하나도 안 하고 생으로 다 봤습니다. 네. 어제 그래가지고 안치홍 의원님 화 좀 나셨더라고. 이 화나신 것도 이제 다 나셨더라고. 보셨다고 이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약간 좀 민망했는데 어쨌든 네 오늘도 또 저희가 이 장상 기자님과 함께 또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중이님 아저씨만 보다가 감사합니다. 아저씨라뇨. 아저씨만 보다가 또 멋쟁이가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패션 센스도 좋으시고 저도 아저씨예요. 멋있습니다. 네. 지금 또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님 또 이제 새로운 구원 투수님이다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저희 40분 넘게 또 이런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기아, 키움, 한화 담당 이제 3개 구단을 또 담당하고 계시는 만큼 어제 경기 또 이제 한화 경기 또 이제 대전 경기를 좀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사실은 이제 LG의 임창규 선수가 정말 잘 던져준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이사이에 또 이 하주석 선수가 흐름을 끊는 모습. 또 저희가 어저께 하나 칭찬하니까 오랜만에 고춧가루가 오래 못 갔어요. 그래요. 네, 오랜만에 또 이제 하나 칭찬을 했더니 또 바로 경기에서 또 답답한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경기? 조금 급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어제 하주석 선수 같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첫날에도 뭐 기사로도 여러 번 보셨겠지만 잔루가 좀 날린 주자가 많았고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주루사까지 겹쳤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조금 봤을 때는 하주석 선수 아무래도 좀 약간 급한 게 좀 보인다. 근데 저희는 이제 소위 야알못이라고 하는 부류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야구인이 아니면 사실 야알못의 부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치홍 의원님 맨 처음에 저희 방송 같이 할 때도 야 인마 너 야구 해봤어? 이러시면은 그렇지. 안 해봤는데 그렇지. 그게- 야구를 해보지 않으면 네. 야알못의 부류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여러분. 안에서 네. 보는 것과 또 네. 바깥에서 보는 것이 또 시각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또 집단 지성은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우리 집단 지성으로 봤을 때도 조금 급한 게 보였다. 음. 그러니까 좀 주루사도 나오고 좀 운이 없는 것도 좀 겹치고 좀 그런 거로서 하주석 선수 개인에게는 좀 팀적으로도 좀 아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이 점중이님이 당연히 베테랑이 급하니 밑에 있는 선수들이 더 잘할 수가 있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뭐 최근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한화 이글스 사실 이제 순위 싸움에서 멀어지고 또 이제 시즌 막판 되면서 좀 부담감이 없어진 모습이 많이 보였다 이런 부분도 이제 안치홍 의원님이 짚어주셨는데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잘하고 싶어서 나온 그런 모습일까요? 어제 경기 전에 이제 수베로 감독도 얘기를 했는데 수베로 감독은 계속 얘기하는 게 LG가 올해 우승할 것 같다는 팀으로 뽑고 있거든요. 수베로 감독은 개인적으로 작년에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LG가 좀 우승하지 못한 게 좀 의외였다 이런 얘기를. 근데 LG를 상대로 최근에 전적이 좋았단 말이에요. 하나가 특히 켈리 상대로 2번 다 이기고. 네. 그래서 하나가 좀 아무래도 LG 상대로 좀 자신감도 차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어제 경기 또 선발도 첫날 문동주도 잘 던지고 김민우도 볼넷을 많이 줬지만 꽤나 던졌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타격이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선수도 좀 쫓기고 LG 상대로 또 계속해서 이기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좀 풀리지 않은 것도 여러모로 꼬이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 내적으로는 참 답답한 부분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선수들도 참 열심히 해보려고 잘해보려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당연하죠. 꼬이는 그럼요. 그런 상황이 네, 나왔던 네.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쭉 보니까 이제 뭐 KT 위즈라 행복해님 키움 얘기 많이 들을 수 있겠네요. 곁들여서 우리 팀도 얘기 나오겠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항상 이제 마음에 약간 좀 짐처럼 가지고 있는 게 뭐 키움이라든지 이제 KT 위즈라든지 이런 사실 이제 높은 순위에 있는데도 저희가 이제 주제를 자주
못 다뤄드렸던 그런 부분들인데 오늘 또 이제 키움 얘기도 저희가 또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또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T 얘기도 있습니다. 또 나가시지 말고 또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G 담당 기자님은 안 나오시나요?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열혈 섭외 중 뭐 쉽지 않네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포스트 시즌 도중에나 아니면은 뭐 이제 다음 시즌을 앞두고는 저희가 한번 좀 준비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타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채워드리겠습니다. 아, 그니까요. 예. 저희가 장은상 기자님은 또 앞으로도 또 많이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HYUN님, 근데 리빌딩 팀에서 하주석 선수는 또 왜 붙박이죠? 하나 팬은 아니지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하주석 선수의 이 주전 기용에 대해서 좀 약간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또 있으신 것 같기는 하네요.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센터 라인은 세팅을 하고 가는 게 조금 있었거든요. 하나 같은 경우에 네네. 왜냐면 2루 정은원 그다음에 유격수 하주석 요 메인을 테마를 가지고 가는 게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하주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1년에 그 헬멧 그렇죠. 이후에 해서 그 잠깐 빠졌을 때 이제 대체 유격수를 몇 명 이제 활용해 봤지만 하나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갭의 차이가 솔직히 말하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하주석 선수를 또 아예 안 쓰고 무작정 리빌딩을 한다 이런 쪽으로 가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예, 시즌 말미까지는 하주석 선수가 좀 기회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게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니 하주석 선수를 계속 보고 있으면 왜 쓰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하주석 선수는 또 막상 그럴 수 없으면 있어요. 네. 또 이제 그래도 하주석 선수가 나왔구나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뭐 이 시즌 초반에도 이군 선수들도 적극적으로 기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전에 최원호 감독 대행 시절이 그렇죠.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때도 이제 연패 끊으려고 이군 선수들 대거 기용을 했었는데 또 경기력이 또 그렇게 또 맞아요. 썩 네. 만족스럽지는 못했던 게 또 네.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께서 또 솔직히 하나는 냉정하게 좋게 애둘러 포장해서 말하면 안 될 팀 같습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좋게 애둘러서 포장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안 될 팀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 담당 기자님께서 보신 이제 하나의 미래 리빌딩 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어때요? 말문이 막히시는데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수베로 감독이 뭐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는 없죠. 네. 뭐 무작정 실드를 칠 이유도 없고 제가 그렇긴 하지만 솔직히 수베로 감독이 약속을 못 지킨 건 몇 가지 있어요. 그쵸. 외야 세팅이 지금 전혀 안 됐어요. 계속 3년 내내 네, 그죠? 네, 네. 네. 외야 세팅에 있을 때 어떤 자기가 말했을 때 어떤 뭐 백타성론도 있었고 어떤 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좀 고용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잠재적 후보군으로 보이는 외야도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쵸. 내야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센터는 세팅이 돼 있었던 거고 이렇게 봐야 수베로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좀 제대로 내야에서 새로운 얼굴이 나왔다는 건 김인환 선수밖에 없어요. 김인환 선수도 심지어 군 전역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베로 감독이 냉정하게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작품이다라고 말할 만한 자원은 지금 없단 말이에요. 수비로의 황태자가 안 보인다. 냉정하게. 네. 김태현 선수가 뭐 있지만 그렇다고 뭐 황태자로서 엄청나게 기량이 월등하다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크게 막 그렇게 두각을 드러낸 것은 그렇죠. 또 아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수베로 감독도 책임이 전혀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게 과연 3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또 기회를 줘야 되느냐 아니냐 요거에 있어서는 또 팬분들께서도 의견이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팬분들께서 기자님 천정명 닮으셨다고. 왜 그래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로. 아니 지금 분위기가 왜 이렇게 훈훈합니까? 왜 그러세요? 문보경 선수 닮았다는 이제 반응도 있고 아니 김동경 기자님 나왔을 때는 이런 분위기 아니더니 정말? 지금 팬분들께서 굉장히 지금 또 감사합니다, 좋게 여러분. 봐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보니까 기자님은 심야 라디오 DJ 하시면 어울리실 만한 목소리라고. 왜 그래 진짜. 동굴 목소리라고 하죠. 동굴 목소리. 여러분, 마사지 왜 이래요 진짜. 고맙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재즈는 목소리, 약간 좀 이렇게 높은 하이톤 이런데 이 동굴 목소리 옆에서 딱 깔아주시니까 좀 약간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생존을 위한 버럭입니까 기자님 또 민들레 오빠님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버럭한다고 생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분은 일단은 기분은 좋으신 네.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기자님 좋다고 또 뭔가 쉽고 객관적으로 또 잘 오늘 이제 본편 주제에서도 잘 풀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채팅창도 잘 소화를 하면서 오늘 방송을 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도 뿌안꾸 멋지시다고. 뭘 꾸야 방송 나온다니까 꾸몄지 뭘 방송 나온다니까 네, 띄워드리는- 바지건도 입어보고 한 거죠 뭐. 띄워주시는 채팅 제가 참. 놓치지 않고 다 감사합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잘 보시네. 반응이 아, 재밌습니다. 잘 반응이 보시네. 재밌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주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제 순위 싸움 굉장히 또 치열하죠. 1, 2위 순위 싸움도 치열하지만 이제 3, 4위 간의 또 순위 싸움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봤을 때 KT와 키움의 격차가 반 게임 차. 이거는 진짜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격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제 뭐 KT와 두산의 경기 두산 킬러 소영준 선수의 또 킬러 본능이 다시 한번 빛났습니다. 어제 7이닝 동안 4피안타 5K 무실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팀 역시 두산전 9연승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3위 키움을 0.5경기 차로 추격을 하게 됐습니다. 키움 잔여 경기 4경기고요. KT는 7경기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경우의 수 저희가 좀 이렇게 쭉 볼 수 있겠습니다. 나왔다. 네, 경우의 수 봐야죠. 키움이 만약에 잔여 4경기를 모두 졌을 경우에는 KT가 3승 4패를 해야 되고요. 뭐 이런 쭉쭉쭉쭉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KT 위즈가 지금 뭐 반경기 차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봤지만 이렇게 경우의 수를 또 깔아놓고 맞아요. 보면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양 팀의 최근 흐름 이 기자님이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KT와 키움의 흐름? 뭐 키움은 솔직히 놓쳤다. 확정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조금 스스로 차버린 경향이 있고 네. 또 KT는 또 이강철 감독도 말했지만 생각지 못하게 좀 약간 낙수가 왔거든요. 좀 이러니까 좀 이제는 좀 받아서 좀 기회를 한 잡을 때가 됐는데 결국엔 또 오늘 경기가 굉장히 다들 중요하다. 오늘 맞습니다. 5개 구장에서 경기가 굉장히 오랜만에 다 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를 조금 아무래도 의식하면서 경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선수들이. 근데 경기다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뭐 확정이 되지 않은 팀들이고. 그렇죠. 또 지금 보시면 또 키움이 몇 경기가 없어요. 키움 맞아. 같은 경우에는. 네, 키움은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제 고척더블 홈으로 쓰기 때문에 우천 취소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잔여 4경기를 거의 전승한다라는 이제 마음가짐으로 또 임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무조건이죠. 네. 이 지금 뭐 KT 위즈 7경기 남은 이 경우의 수로 봤을 때는 다소 좀 멀어 보이는 게 사실인데 KT 위즈는 뭐 최근 상승세 뭐 살짝은 좀 한풀 꺾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경기가 좀 중요했다고 보거든요. 음. 어제 소영준 선수가 최근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어제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타격도 좀 터지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게 좀 상승세로 이어지면 KT가 또 다시 반등 분위기를 탈 수 있는 거고. 음. 또 키움 같은 경우에는 4경기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경기가 하필 또 SSG랑 2경기가 있어요. 오늘. 게다가 또 김광현이 오늘 나오거든요. 그렇죠. 또 이 2경기에서 만약에 헷가닥한다? 그럼 KT한테 바로 그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키움은 먼저 이 4경기에서 최대한 최소 3승, 2승은 해놔야 된다. 5할 승률 이상은 해놔야지 조금 더 KT한테 부담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좀 입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안치홍 의원님께서도 항상 이제 현장에서 이제 야구인 입장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게 몇 개를 벌어놓고 시작을 하면 그나마 마음이 그죠. 편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2패 깔고 시작을 한다 이러면 이제 쫓기는 기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이 KT 이 경우의 이 수를 보고 이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이거 좀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신가요? 어때요? KT 입장에서?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조금. 예, 왜냐하면 키움이 지금 어쨌든 총력전을 하고 있는 데다가 어쨌든 안우진 카드가 하나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안우진이 마지막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상황에서.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KT가 좀 따라가다가 그래도 좀 힘이 좀 붙이지 않을까. 사실 2승 2패를 했을 때 5승 2패를 한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KT 승률을 했을 때 5승 2패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KT가. 그러니까 막판에 뒷심을 보여준다면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식일도 사이사이에 또 많이 그죠. 끼워져 있고 맞아요. 이러면 이제 에이스 선수들을 지금 뭐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이 기용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3위로 시작하느냐 4위로 시작하느냐 이게 선수단에게도 굉장히 확실한 또 동기부여가 될 수는 엄청난 있겠지만 이거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키움 이 3위를 차지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키움이 3위 수성에는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유가 좀 있을까요? 뭐 남은 경기를 뭐 떠나서 뭐 경기력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올 시즌에 참 좋았던 부분 이런 것들도 좀 취재하시면서 보셨던 부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팀의 2022 시즌은 타격만 놓고 보면 이정우와 아이들이었어요. 냉정하게. 근데 그게 시즌 초반에 굉장히 계속 지적된 문제였거든요.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근데 조금 도와주는 친구가 후반기에 하나 나왔어요. 그렇죠. 후이그. 후이그가 살아나면서. 후이그가 살아나면서 이정우 짐이 조금 덜어진 데다 네. 이정우 선수의 감이 죽지가 않아요. 140경기까지 여기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정우 선수 본인이 좀 여기서 또 멈출 것 같지가 않거든요. 끝까지. 네. 네. 근데 제가 갑자기 생뚱맞았는데 약간 좀 얼굴이 왜 이래? 약간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돌려버린다고? 이쪽 T자 라인이 네. 약간 어쨌든 이정우가 요즘에, 네. 조금 더 끝까지 달릴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투타에서 또 밸런스가 또 잘 맞을 수 있었던 건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들이 시즌 내내 또 활약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수진에서는 어쨌든 안호준 선수도 있었고 요키 선수도 좀 잘해줬고 이 타선에서는 이제 이정우 선수 그리고 이제 김혜성 선수도 뭐 시즌 도중에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정말 잘 버텨줬었잖아요. 지금 또 돌아왔고. 네. 네. 아니, 이게 사실 키움이 시즌 전에는 이 5강 경쟁 특히 이제 3위까지 할 거라고 생각한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이 예상을 깰 수 있었던 원인은 역시 뭐 이정우 선수의 활약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완전 이제 너무 좋은 기본적인 베이스 부분인데다가 네네. 저는 뭐 수비를 좀 높게 평가하고 싶거든요. 다 어린 선수들이 수비를 굉장히 좀 잘해요. 또 네. 그쪽 도면 빠른 타구가 쉽지가 않은데 거기서 잘하고 남들은 와서 그쪽 도면서 좀 이제 에러를 좀 해주고. 그렇죠. 이러니까 아무래도 키움이 조금 그런 수비에서 간극이 좀 차이를 벌린 게 있지 않나.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기자님 푸이그는 성공적인 외인인가요? 저는 프로야구의 흥행도 도와줬기 때문에 성공적인 외국인 선수라고 본다. 점중이님 말씀을 하셨는데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올 시즌만 놓고 보면 저 성공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성적이 전반기에는 분명히 푸이그 선수가 보여주지 못한 게 있고 점중이님 말대로 흥행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거죠. 그쵸, 푸이그 관심이 우리한테도 정말 많이 너무 받았죠. 관심 많은 네. 선수고 또 와서도 또 그런 어떤 스타 기질을 또 보이곤 했으니까. 네. 하지만 냉정하게 푸이그한테 100만 달러를 꽂아준 키움의 입장에서 그 성적에 만족할 수가 있느냐? 이거보단 더 잘해줬어야 된다. 센즈급으로는 해줬어야 되는 거죠. 그 정도 돈이면 사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올 시즌에 뭐 기대 이상의 활약을 팀적으로 펼쳐준 건 맞지만 이 사이사이 좀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는 조금 이제 쉽지 않은 특히 이제 장타력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작가님이 준비하신 질문 중에 만약에 키움 혹은 이제 KT에 박병호 선수가 있었더라면 이 순위 싸움 좀 달라질 수 있었겠느냐. 박병호 선수가 또 이제 부상 때문에 이 시즌 막판까지 또 완주를 할 수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일단 뭐 이강철 감독은 현장에서는 8일 마지막 경기에 돌아와서 점검을 하고 포스트 시즌에 또 출전할 수도 있다라고 멘트는 했거든요. 진짜 지금. 빠른 회복력이네요. 정말 빨라요. 네. 근데 박병호 선수가 회복력이 제 키움 있을 때도 몇 번 이제 얘기를 나누고 해봤지만 KT와 궁합이 잘 맞는 선수예요. 박병호 선수는 제가 보기에는. 키움에 계속 있었다면 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는데 그랬다면 아마 올해 같은 성적은 내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좀 내부적으로 좀 박병호 선수가 받는 좀 압박도 있었고 좀 고참으로서 내가 계속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었고 좀 그 와중에 또 KT로 이적하면서 본인 리프레시하고 또 성적이 또 따라오니까 그렇죠. 또 이강철 감독이랑 또 궁합이 맞아요. 또 그러니까 또 KT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후반기에 박병호 선수가 그 기간에 아프지 않고 계속 있었다? 그럼 저는 조금 더 달라졌을 거예요. 뒤집어졌을 수도 있다. 충분히 그렇죠. 아 예.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게 그 사실 박병호 선수가 LG에서 좋지 못하고 이제 넥센으로 넘어왔을 때 김시진 감독이 무조건 시즌 끝날 때까지 4번 타자 고정하고 칠 테니까 그렇죠. 맘대로 쳐라.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이제 KT로 넘어갔을 때 이강철 감독이 그런 류의 또 얘기를 해줬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걱정하지 말고 나는 믿으니까 본인의 스윙을 해라. 이런 부분이 참 이 박병호 선수에게는 큰 시너지 효과가 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일단 그 KT가 꿈꿨던 호호 라인 있잖아요. 네, 네. 박병호와 강백호. 그거를 얼마 가동 못했어요 올해 사실. 근데 지금 강백호 선수가 다시 조금 홈런도 나오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괜찮은데 이 타이밍에 박병호까지 있었다? 그러면 둘 시너지가 저는 좀 시즌 말미에 크게 났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 그러게요. 네. 이런 부분은 진짜 KT 팬분들께서 좀 아쉬워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푸이그 재계약 가능성은 어떠냐고 또 이제 KT 위즈의 행복해님께서 또 질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돈입니다. 돈. 예, 돈을 어느 정도 푸이그가 바라고. 근데 푸이그가 이제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은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조금 네. 얘기를 나눠보면 이정우 선수랑도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하니까 다만 재계약을 간다고 하면 푸이그 선수한테 이제 1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지금 계약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좀 키움으로서 얼마를 제시할 거냐, 키움이 또 푸이그는 어느 정도 절충 안에서 타협을 할 거냐, 그게 썩 엄청 기상도가 밝아 보이진 않는다. 아, 네, 저는 그렇게 그 생각합니다. 사이에서 이제 조율이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이는 그렇죠. 것 같아요. 말씀하신 에이전트가 것처럼. 보통 아니에요. 아. 네, 보통.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끝까지 시즌 끝까지 이제 3위 4위 싸움 굉장히 또 치열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승자는 어떻게 될지 일단 장은상 기자님께서는 키움의 우세를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걸 또 야구는 또 예상이 또 뒤집어져야 또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SG와의 경기가 또 남아 있고 한현희 선수 또 김광현 선수의 또 매치업이 남아 있는 만큼 이 과연 키움이 좀 이점을 가져갈 수 있을까? 혹은 이제 미리 3위 자리
자리를 또 확정 지을 수 있을까? 요거는 또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Q&A 이 야옹이님께서 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기자분들 사이에서 성민규 단장이나 서튼 감독의 평가는 어떤지 비하인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얘기하셨어요. 이제 롯데 팬분들께서 또 많으시거든요. 또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현장에서 뭐 서로 또 얘기 나누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어때요? 야,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요것도 제가 좀 아사모사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말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많죠. 아. 냉정하게. 성민규 단장과 서튼 감독이 한 배에 타 있는 건 다들 이제 아시는 거고. 그렇죠. 또 어쨌든 올해 성적이 나지 않았거든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리고 서튼 감독의 그런 경기 운영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가는 게 좀 많아요. 좀 뭐 이렇게 좀 대주자 활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좀 투수 교체라든지 투수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야알못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봤을 때 결과론을 제외해놓고 경기 중에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서도 야 여기서는 왜 저렇게 하려는 걸까 이런 기용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까? 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날려먹은 승리가 저는 조금 많이 쌓여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서튼 감독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성민규 단장도 당연하고요. 그거는. 하지만 전력 세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뭐 성민규 단장이 또 그린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내년에 어떻게 터지느냐 그건 한번 지켜봐야죠. 그렇습니다. 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저께 안치홍 의원님도 그 얘기 하셨거든요. 아니 왜 뭐 이대호, 뭐 전준우, 뭐 저희 한동희 막 이런 선수들 가지고 왜 자꾸 스몰볼 하려고 하냐. 막 자꾸 그리고 주루가 잘 되지도 않는데 왜 막 자꾸 작전 걸고 이러느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하셨었는데 아마 이거는 야구인이시든 아니면 이제 뭐 기자분 뭐 팬분들이시든 다 비슷한 생각이 있을 것 같기는 저는 해요. 뭐 야구를 보는 눈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봐요. 이제 야구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지 팬분들도 사실 그 정도의 다 수준이 지금 다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진짜 더 잘하시는 분들도 그럼요. 많고. 예. 네. 팬들이 제일 잘 알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람 보는 눈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네. 하리모토님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좋다고 또 이제 사이다 발언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자님 서튼 감독 운영만 잘했어도 저는 충분히 5강 가능했다고 봅니다. 톨미님께서 또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그렇죠. 모습을 전력은 뭐 강하니까요. 맞습니다. 성민규는 왜 KT랑만 트레이드하냐? 우리랑도 해줘라. 빵현님 누구 어디 팬이신데요? 어디 팬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KT랑 이제 트레이드하고 또 이제 다른 팀들이랑 트레이드를 해서 뭐 트레이드 그 손익표라고 하잖아요. 그죠, WAR로 그죠. 계산한 이제 손익표 이런 걸 보면은 네. 롯데가 이제 이득을 본 트레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지나고 보면 또 그래요. 꼭 그게 또 참. 맞습니다. 서영님이 다른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기자가 되려면 필요한 자격 조건 무엇이 있냐고 질문을 또 하셨습니다. 또 이제 야구 쪽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감히 뭐 그 야구 기자에 국한돼서만 말씀드리기도 조금 좀 부담스러운데 야구를 엄청나게 좋아하셔야죠, 여러분. 예.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거는 충분히 충족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 하나 제가 항상 후배들한테도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네. 지금 당장 여러분 컴퓨터 하지 마시고 10개 구단의 선수 12명을 한번 써보세요. 내가 10개 구단의 선수 12명 내가 팬인 팀 말고 10개 구단의 선수 12명을 쓸 수 있는가? 줄줄이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네. 나와야 된다는 거죠.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그럼 120명 정도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정도를 이제 꿰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뭐 저는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면접이나 뭐 이런 거 하고 할 때 좀 얘기할 거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구나. 네. 그만큼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다른 그죠. 팀에도 응원팀이 아니더라도 맞아요. 이렇게 좀 잘 꿰고 있어야 된다라는 네. 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또 이 후배분들에게도 또 중요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또 싶습니다. 힐러리 요즘 기자는 외모도 보고 뽑나요? 왜 그래 진짜 힐러니는 왜 그러세요? 오늘 나 이런 고맙습니다. 이런 댓글 나오면 놓치지 않고 또 읽어드리도록 땡큐, 하겠습니다. 땡큐. 30명도 된다고 서영님은 진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돼 같아요. 있으시네, 그러면. 점중이님은 바로 막혔다고 하시니까 그냥 이제 팬으로 남으시는 걸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바박은 힘들겠는데 또 야옹이님께서 또 얘기하셨고 팀당 10개 구단에서 12명을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이제 총 120명이 나올 수 있느냐 요런 부분은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한현희가 이기면 내일도 안우진 선수이기 때문에 2연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SSG가 2연패면 LG가 또 1위 탈환 이 가능성을 또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렇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저 이게 말씀도. 1, 2위끼리 또 맞물리고 또 이 3, 4위끼리 또 맞물리는데 그 팀끼리 또 이제 붙다 보니까 그죠. 이런 가능성을 또 생각을 그죠. 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현희가 또 FA가 걸린 등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호투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
요즘 LG 하이라이트만 보았더니 투수 야수 이름 10명 이상 알겠네. LG 말고 이제 다른 팀 뭐 하나라든지 뭐 롯데, 삼성 뭐 이런 10개 구단에서 12명을 꼽기가 지금 저도 생각을 해봐도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게 드는데요.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아니면 9명은 주전이니까 아무래도 나오는데 네. 거기에 이제 플러스 3명 정도를 더하는 게 그렇게 아마 수월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러게요. 웬만큼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면. 맞습니다. 점종이님, 이정우가 메이저리그 가면 성공하실 것 같냐고 또 이제 기자님 의견을 또 여쭤보고 계시네요.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음. 이종호 선수 지금 데뷔 시즌부터 올해까지 이제 7시즌, 6시즌인가 7시즌인가 치르고 있는데 이 정도 스탯을 찍은 선수가 없었거든요. 최근에 나온 타자들 중에서. 또 유형이 달라요. 이제까지 메이저리그에 도전했던 우리나라 KBO 리그에서 넘어갔던 선수들 중에 홈런을 노리는 타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박병호 선수나 그렇죠. 뭐 아니면은 뭐 황재균 선수도 있었고 그렇죠. 김현수 선수도 있었고 이대호 선수도 있었고 어쨌든 네. 좀 장타력을 기본적으로 더 갖춘 선수들. 그러니까 컨택보다는 이제 장타력에 조금 더 네. 초점을 맞춘 선수들이었는데 네. 이정우 선수는 또 그런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왜냐면 속구 대응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고 이종우 선수는 변화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컨택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서도 좀 빠른 적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3할 언저리는 또 칠 것 같다. 야옹이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톨미님, 안희원님께서는 올 시즌 한국 시리즈 랜더스 대 LG 예상하시던데 기자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한국 시리즈 매치업 한번 예상해달라는 이제 의견이신데 어때요? 비슷할까요? 알게 좀. 야, 이거 아주 매서운데 질문이 톨미님 저도 저게 사실 가장 유력하죠. 그러니까 정배라고 하죠. 완전 네. 정배죠. 네. 하지만 역배 카드를 만약 하나 들이민다. 저는 KT를 올리겠습니다. KT를 올린다. 예. KT를 또 높게 평가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쨌든 밑에 팀들이 업셋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려면 선발 카드가 이제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지금 5명이 거의 완벽하게 돌아가는 팀은 KT밖에 없어요. 위에서. 음. 게다가 그럼 5명이 굳이 다 필요하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엄상백이나 이런 카드들 조금 더 이제 돌려가면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 걸로 봤을 때 KT는 그냥 시즌을 조금 더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가면 KT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다른 팀들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선발 야구가 좀 이 꾸준하게 시즌 내내 됐었던 팀이라고 한다면 역시 KT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이제 단기전이라도 또 굉장히 또 이 메리트가 있을 것 그럼요. 같다 생각을 또 해주셨습니다. 벤자민도 갑자기 잘하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게스트가 아니고 저희 이제 스포츠 동아 장은상 기자님이십니다. 네. 상현 형님 통상적으로 좌타자들이 우타자들보다 원히트 원더가 많던데 어떻게 보시냐고. 그러니까 한 시즌 뭐 반짝 뭐 이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그런가요? 이게 저희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좌타자들이 뭐 한 시즌 잘하는 거 그거는 또 뭐 샘플로 쭉 따져보면은 그러게요. 네. 그런가요?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 얘기인데 저희가 이유를 또 따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보셨으면 아마 좀 가자님이 아마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좀 보셨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네. 좀 굳이 이유를 찾자면 좌타자의 뭐 메리트가 아무래도 감독들이 이제 쓰다 보면 이제 플래툰 같은 경우에는 좌타자가 이제 우투수 상대로 많이 등장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또 그 상황에서 또 약간 대타 이런 걸로 들어오면 이제 좀 극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좀 근데 아마 꾸준한 성적을 내는 게 좌타자가 좀 힘들지 않나 좀 그렇게 반짝 선수는 그런 식으로 또 네. 짚어보실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인디미에님, 이 기자님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다수의 투수들이 뒤를 돌아서 유격수나 이루수 사인을 보던데 요거는 어떤 건가요? 꼭 올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인을 보통 이제 수비할 때 사인을 유격수가 많이 냅니다. 그쵸. 예, 유격수가 많이 내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3루가 낼 때도 있고 2루가 낼 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유격수의 경험이 조금 부족한 선수다. 그런 경우에는 또 2루수가 낼 때도 있거든요. 투수는 상황을 항상 보면서 투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인을 서로 맞추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내야의 수비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외야 시프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내야 이 사령관이라고 괜히 그렇죠? 얘기하는 게 아니지 네. 않습니까? 이제 유격수가 이게 투수에게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창규 FA 선언할까요? 타 팀에서 관심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FA는 뭐 무조건 선언하겠죠. 무조건. 지금 요 정도 성적이면 FA를 선언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쌓였거든요. 게다가 또 타팀에서 관심? 그거는 아직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방현님. 알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또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여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LG는 2위 확정 한 경기 남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또 한 경기 승리가 늦어질 팀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이제 LG 트윈스가 또 빨리 2위를 확정지어야 조금 더 마음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제 생각은
이거 몇만 퍼센트인가요? 뭐 100% 이상 동감하신다고 합니다. KT랑 SSG하고 붙으면 또 비등비등할 듯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좀 볼까요? 기자님 요거 요즘 핫합니다. 점중이님 기자님은 사인 훔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브런치 제일 핫한 주제다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어저께 소신 밝히긴 했거든요. 이거는 봤습니다. 제가 굽히지는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 장현상 기자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해야죠라는 마인드는 좀 그런가요? 하여튼 거스를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만약에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란 부분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걸로 치면 저는 사실 이 프레이밍도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일련의 기술의 하나에 들어가지 그쵸. 않았습니까? 이거 그럼 심판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것도 엄밀히 그 잣대를 들이밀면 치팅의 하나예요. 하지만 이게 이제 기술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인 훔치기를 또 우리가 또 제재할 수가 또 없거든요. 지금 상황이 명확한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또 그러기 위해서 계속 사인을 바꾼단 말이에요. 또 코치 그 1루에서 3루 코치 유격수 다. 네. 그것도 좀 야구의 거대한 시각으로 봤을 땐 하나의 부분이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야옹이님 저도 굽히지 않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옹이님 의견도 맞아요. 예, 존중합니다. 사실 그게 맞지. 그래요, 네. 네네. 저희는 다양한 의견이 또 존재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또 채팅창으로 또 많이 의견 내주시면 또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LG 2위 확정 매직 넘버 이제 드디어 1까지 왔습니다. 마침내 이제 2위 확보 형성 다가섰는데요. 어제 한화전 임찬규 선수의 또 호투에 힘입어서 승리를 거두고 자력 확정의 매직 넘버를 또 1위까지 줄이게 됐습니다. 어제 경기 사실은 이제 임찬규 선수가 정말 잘 던져준 부분도 있지만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한화 선수들이 좀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쫓긴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만약에 오늘 1승 추가한다면 2위 확정하고 이제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 어제 뭐 임찬규 선수 6이닝 동안 단 2피안타, 삼진 7개 잡으면서 무실점 시즌 6승을 또 기록을 하게 됐고요. 진열수 선수도 이날 홀드로 KBO 리그 세 번째 150홀드라는 또 대기로 또 세우게 됐습니다. 이종용 선수도 뭐 데뷔 최세이브 진짜 요즘은 뭐 LG는 참 좋은 기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포스트 시즌을 대비해서 또 다양한 라인업을 또 실험을 하고 있죠. 2번 문보경 그리고 6번 홍창기 모두 안타와 타점을 올리면서 또 좋은 흐름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임찬규 선수의 마지막 피칭, 어제 피칭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상 LG 선발진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이 아무래도 좀 쫓기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동생이 너무 잘하고. 외국인 투수를 또 잘하고. 동생이 잘하는 건 이건 변수였거든요. 사실 진짜 이 정도 잘하는 건 변수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체인지업도 본인이 가르쳐주고 이랬는데. 김윤식 선수 너무 잘해줬어요. 너무 잘했잖아요. 김윤식 선수가 9월에. 근데 어제 경기에서 이제 임창규 선수도 그런 좋은 동기부여죠. 어떻게 보면. 근데 좋은 동기부여가 좋은 결과로 나왔어요. 근데 본인이 또 후배들한테 물어보면서 체인지업이나 뭐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 눈여겨봤던 건 좀 그 직구 체인지업이라 해가지고 약간 직구와 체인지업을 섞은 약간 그 중간 구속의 공을 던지기도 했거든요. 본인이 경기 후에 말하기도 했고. 이제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여러 가지를 조금 실험한 경기였는데 그게 다 잘 됐어요. 초반에 조금 이제 완급 조절을 하면서 구속을 조절해서 6회까지 140km대가 나오고 이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좀 만족한 등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근데 승리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임창균 선수는 거의 마지막 요 등판 한 번 더 나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등판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제 뭐 플레이오프 포스트 시즌이 이제 수능이라고 친다면 지금 이제 LG 트윈스 순위 싸움 분명히 뭐 중요하고 아직 포기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들이 다 모의고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9월. 지금 9월 모의고사를 뭐 제대로 잘 치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 뭐 이제 취재하신 게 또 있다고 저희 작가님과 또 이제 얘기를 나누시면서 또 말씀해 주실 게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기대를 할 건 아닌데 플로코가 사실 여러분 제일 궁금한 내용이실 거예요. 지금 어쨌든 감독님도 뭐 그런 멘트를 했고 플로코가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담 걸려가지고 등판이 또 무산이 됐었잖아요. 본인이 또 미국에서 그런 비슷한 증상을 한번 겪었대요. 그러니까 또 우리 LG는 또 작년 같은 경우에 또 어떤 그런 수아레즈의 이런 또 그런 불안감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걸 이제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플로코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대체 선발을 거의 2명 정도를 활용해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배재준 선수는 거의 뭐 정배로 가는 것 같고 배재준 등판에 선수. 배재준 선수는 좀 가고 준비를 시켜놓은 게 일단 이지강, 김영준, 강효종이거든요. 근데 강효종 선수는 지금 날짜가 안 돼요. 최근에 나와서 조금 퓨처스에서 좋지 않았고 또 이지강 선수가 좀 유력해 보이지 않나. 2군에서 좀 대체 선발을 올린다면 최근에 또 날짜도 굉장히 딱 맞고 좋았어요. 로테이션상 휴식일상 그래서 그 대체 선발이 올라온다면
좀 이지강 선수가 유력해 보인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네. 플러커 선수의 몸 상태는 조금 어떤 상황일까요? 통증은 계속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감독님이 말했을 때 본인이 이제 근데 그 상황을 지금 일요일 순번 전까지 계속 체크를 한다고 하거든요. 어제 저 대전에도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몸 상태를 계속 지켜보고 그 증세를 이제 MRI나 뭐 이런 검사에서 나온 건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건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긴 네, 하네요. 네. 네. 하지만 본인이 계속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뭐 어깨 쪽에 담 걸렸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 담 걸려가지고 이제 등판도 이제 못할 정도로 이제 통증이 조금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좀 조심해서 이제 LG 트윈스도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제 대체 선발 후보로는 이제 배재준 선수도 이미 거의 뭐 확정이고 그죠. 또 다른 선수 또 이지강 선수가 유력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제 이 여러 가지 어제 참 얻은 것들이 많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LG가 과연 올 시즌에 정규 시즌이나 한국 시리즈 우승할 수 있을지 다른 기자님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수베로 감독은 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LG 트윈스의 우승까지도 지금 점쳐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자님은 좀 어떠십니까? 만약에 지금 이 정규 시즌에 1위를 뒤집는다. 네. 이러면 LG가 우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지금 SSG랑 비교했을 때 여기 SSG 팬분도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네. 앞에 계시지만 그 팀 공수주의 밸런스가 지금 LG가 SSG에 비해서 더 좋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최근에 좀 SSG가 이 떨어진 부분들이 그죠. 있었죠. 수비도 그렇고 타격도 그렇고. 저는 또 투수의 그 지분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지금 뭐 김광현, 모리만도 이 폰트 중에서 뭐 마무리를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사실 불펜진. 굉장히 마이너스가 큰 카드입니다. 어쨌든 만약에 근데 SSG가 플레이오프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정말 더 큰 변수를 만나는 거죠. 그렇죠. 선발 카드 하나를 굉장히 접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LG는 고우석이랑 마무리가 확실하게 있잖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기가 좀 포스트 시즌의 압축판이라 보거든요. 그냥 네. 다 때려 넣는 거예요. 그냥. 하긴. 전부 다 그냥 한꺼번에. 그런 경우를 포스트 시즌에서 가서도 하면 굉장히 LG가 우승 확률은 조금 높아 보인다 전력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SSG 팬분들께서는 그래도 너무 좀 실망하실 건 없는 게 지금 2.5경기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차이가 이제 커요. 잔여 네. 경기가 이제 몇 경기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말 뒤집으려면 연패와 연승이 이제 맞물려야 되는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SSG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시리즈에서 만약에 뭐 KT라든지 LG라든지 이런 팀들이 올라왔을 때 시나리오를 지금 잘 짜는 게 그럼요. 막판 참 중요할 것 같다 그럼요. 그런 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 뭐 LG의 팀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니 하나랑 첫날 문동주 선수 등판한 날 이제 김윤식 선수가 승리하면서 그날 LG가 이제 94년의 기록을 깼거든요. 네. 한 시즌 최다선. 그 다음날 류지영 감독을 이제 만났는데 류지영 감독님 기분 좋으시더라고요.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또 조촐하게 또 숙소 밑에서 이렇게 좀 대패 삼겹살 먹으면서 이렇게 좀 약간 축하 자리도 좀 약간 조촐하게 좋네요. 하셨대요. 네, 그래가지고 네. 또 그리고 저희끼리 이제 농담하면서 막 대패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뭐 대패 뭐 이런 식의 뭐 드립도 좀 나오고 고기 먹으면 힘나요. 분위기 좋았어요. 뭐 뭐든지 다 지금 뭐만 굴러가도 지금 웃을 때 아니에요. 지금 코치님들과 감독님들이. 야 코치님들, 네. 감독님들이 완전 아재개근데요. 대표 그러니까 삼겹살 먹고 대표하지 그러니까요. 말자. 네. 그러면서 또 그렇게 좋은 식으로 계속 또 해석을 또 하시고 네. 또 그러는데 또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고 하니까 사실 LG가 1위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는 거의 최고조 아닌가. 해볼 저는 이렇게 만하다. 생각합니다. 충분히 포스트 시즌 가서 지금 전력으로 승부를 봐볼 만하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SSG도 정말 잘해왔고 LG도 정말 잘해왔기 때문에 둘 다 이렇게 좀 페이스가 좋게 사실 이제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다승인데 2위라는 것도 참 아쉬우실 것 같기는 아쉽죠, 해요. 사실 이제 근데 진짜. 그만큼 이제 SSG도 참 잘해왔는데 이 마무리에서 어느 팀이 조금 더 집중력 있게 시즌을 마치느냐가 참 중요한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에 또 이제 보니까 사라팡님께서 오늘 방송 너무 이 유익하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셨어요. 제가 여기서 보고 왔거든요. 네. 사라팡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고 지금 밑에도 이 기자님 나오시니까 참 유익하다. 오늘 방송 너무 유익해서 자주 나와주세요. 또 이런 얘기하셨고 감사합니다, 사라팡님. 점중이님께서 또 유익한 방송이 되네요. 기자님이 오시니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자주 또 이제 자리를 비우시는 날이 있으면 또 저희가 또 연락을 드리면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바라지 않는다. 또 부상 선수가 나오지 그렇죠? 않기를 바랄 뿐이다. 중요하죠. 이런 얘기. 저 포인트가. 맞습니다. 네네. 이번 연도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LG 우승이라고 봅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점중이님께서 사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안충희 의원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이 지속 가능한 강팀을 그죠. 어쨌든 차명석 단장이 만들어놨다. 그럼요. 이런 부분. 세팅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지금 다 소술이 어리고
좀 타자들 중에서 또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베테랑과의 조화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향후 한 2, 3년 정도는 LG가 꾸준히 강팀으로 갈 수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죠.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에 또 선발 투수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키움과 KT의 순위 싸움도 중요하죠. LG와 SSG의 순위 싸움도 중요합니다. 이제 KT에선 데스파이네 선수가 이 등판을 하고요. 이민호 선수, 12승 7패, 5.17의 평균 자책점. 데스파이는 8승 12패, 4.44. 오늘 경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G의 승리가 좀 점쳐진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LG가 좀 타격이 최근에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사실. 네. 근데 어제 경기에서 좌타자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 좀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또 김현수 선수도 3안타나 치면서 중심 타자로서 갑자기 또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근데 데스파이네가 결국엔 변수인데 데스파이네가 좀 오래 쉬었어요. 맞습니다. 네, 이게 좀 저는 하나의 변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데스파이네 네. 선수는 사실 이닝 먹방, 참 이닝을 많이 소화해주는 선수고 로테이션을 꾸준히 소화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 네. 휴식일을 많이 받았을 때 오히려 조금 더 좋지 않은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그쵸, 걱정이 좀 돼요. 그런 네.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또 이민호 선수의 또 약 우세를 또 점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경기 또 잡고 간다면 마지막까지 진짜 또 치열해지는 순위 싸움 또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더 곤란한 거죠. 11승인데 이제 5점대 평균 자책점이라는 거. 이민호 선수가 참 운도 있어요. 예, 황시몽님 뭐 운이 뭐 없다고 말 못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뭐 쓰레기를 뭐 잘 지었을 수도 네, 있고 그럼. 평소에 또 좋은 일도 많이 했을 수도 있고 또 맞습니다. LG가 막판에 이렇게 타격이 안 좋아진다니 좀 황당합니다. 닷새 전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기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이 타격 사이클이라는 것도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그렇죠.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마무리 정규 시즌 마무리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LG가 그게 지금 최대 숙제죠, 사실. 맞습니다. 네. KT 위즐 행복해님 기자님은 모르는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얘기를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몰라요. 질문 이렇게 휙휙 던져도 이렇게 다 소홀해 주시니까 이 여러분들께서도 또 질문 또 많이 올려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SSG와 오늘 키움도 예측을 좀 해달래요. 오늘 선발 투수 이제 한현희 선수와 김광현 선수가 또 맞붙게 되는데 이 경기는 또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SSG가 유리해 보인다. 김광현 카드가 너무 강력해 보이고 네. 또 김광현 선수는 또 큰 경기에 강한데 이쯤부터 본인도 알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내가 게임 체인저로서 확실히 잡아주고 가야 되는 경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일 것 같고 SSG가 인천에서 키움 상대로 계속 성적이 좋았거든요. 또 그리고 또 내년이래. 내일 안우진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반드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SSG가 총력전을 할 거고 한현희 선수 최근에 나쁘지 않은 페이스였지만 조금 선발 카드가 밀리는 건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대 전적에서도 올 시즌 SSG가 이미 키움 상대로 10승 4패 좀 우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막판에 과연 이 김광현 선수가 또 베테랑의 역할을 얼만큼 잘 해줄 수 있을지 이게 또 키포인트가 될 것 같다. 그럼 오늘 SSG랑 LG랑 또 둘 다 이기면 게임치 안 줄어드네요. 그렇죠. 서로 좋은 분위기만 서로 가져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SSG와 키움의 경기까지도 저희가 좀 예측을 해봤는데 오늘 이제 기자님이 또 처음 승패 예측 또 과연 적중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기자님은 좋아하시던 야구가 일이 되어 버렸는데 지치거나 후회하신 적은 없으시냐고 또 야옹이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아예 없다면 거짓말이죠. 진짜 좋아하는 게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한 100분 여쭤보면 한 99분은 그런 경험 다 맞아요. 있으실 것 예. 같아요. 네. 그리고 내가 되게 환상적으로 봤던 어떤 야구 팬으로서 환상적으로 봤던 이런 요소들이 또 현실에 마주치고 좀 이제 조금 더 정보를 알게 되면 깨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쵸. 그런 거를 마주했을 때는 이게 내가 또 팬으로 봤던 거와 이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야구 기자로 보는 건 또 다른 거구나 이런 생각할 때 조금씩 깨졌죠. 힘들기도 하고요. 그래도 좀 보람 있으실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지루하지가 않잖아요. 일 자체가. 하긴. 네. 맞아. 제 친구들 다 죽어납니다. 지금 일하는 친구들 지금 영업하는 친구들 다 힘들어해요. 힘들죠. 하지만 저는 워라벨에 있어서 어떤 그런 건 좀 그래도 많이 챙겨가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일거리가 매일매일 있다는 점이 그럼요. 예. 경기는 예. 매일매일 하고 시즌- 오프 시즌에도 뭐 스토브리그 매일매일 그렇습니다. 하고 6개월은 최소 보장됩니다, 여러분. 일거리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뭐 저도 역시 이제 피투하면서 얘기했었던 그런 주제인데 이 야구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뭐 다들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또 네. 생각을 합니다. 민들러 오빠님 기아 담당 기아 또 담당하고 네, 계시다 맞아요. 보니까 네. 기아 질문 또 해주시고 계시는데 기아는 과연 5위 버틸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NC 다이노스 성공하셨겠다. 쫓아오고 있긴 하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버틸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더 그 격차가 그 기아는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NC가 많이 쫓아왔어요. 지금 이 계획은 기아의 이 지금의 현실은 기아의 계획에 전혀 죄송합니다. 전혀 없었던 게 사실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도 사실은 이제 9연패 하면서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제 NC와의 그 2연전에서 어쨌든 좀 분위기를 다시 반전하고 간 게 그나마 좀 굉장히 다행이었던 것 컸죠. 같아요. 거기서 위닝 시리즈를 했다는 건 사실 기아한테 굉장히 큰 이득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네. 점중이님 기자님이 보시는 기아 유망주 이 선수 잘하겠다 싶은 선수 있냐고 또 질문을 하셨는데 한 명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유망주요. 저는 뭐 올해 윤영철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네. 저는 근데 이의리 선수가 아직 다 터지지 않았다고 봐요. 여기서 더 올라가. 이의리 선수의 포텐셜이 아직까지 다 터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또 그런 이닝 히트너스의 면모나 이런 것도 근데 사실 제구 우리가 얼마 전에 뭐 볼넷에 뭐 스트라이크 삼진 굉장히 큰 이슈가 됐잖아요. 그게 저는 결코 좋은 기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실. 안 내보내는 게 사실 더 좋은 그게 건데. 그 기록을 우리가 모르는 게 최고의 그 투수예요. 맞아요. 그 이의리 선수가 아직까지는 좀 더 포텐셜을 터뜨릴 수가 있다.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의리 선수가 좀 아직까지는 가장 기대되는 잠재력이 더 남아있다. 그렇죠. 진짜 기아 팬분들께서는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채팅창에 여러 명의 지금 유망주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이제 기분 좋은 일이 아닐까 그럼요. 싶습니다. 뭐 김도영 선수도 있고 김기훈 선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윤영철 선수도 있고 진짜 뭐 유망주 선수들 더 터질 만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다음 시즌 혹은 이제 다다음 시즌을 더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김기훈 선수는 또 어떠냐? 이 김기훈 선수도 뭐 돌아와서 일단 첫 경기에서 뭐 실점했지만 위기 상황에서 그 정도면 굉장히 선방했거든요. 남은 경기에서 이제 좀 김종국 감독이 김기훈 선수를 어떻게 쓰느냐 그게 좀 주목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롱릴리프 역할을 할 것은 되게 유력한데 그 상황에서 좋은 마무리를 하면 김기훈 선수 마무리 캠프와 스프링 캠프에서 조금 더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 이제 시즌 막판 사실은 이제 뭐 순위 싸움이 거의 뭐 막바지로 향해 가는 순간이지만 이때 눈도장을 찍어 놓는 게 중요하죠. 젊은 선수들에겐 정말 너무 중요하다 중요하죠. 생각되거든요. 너무 중요하죠. 맞습니다. 거의 마지막만 기억에 남잖아요. 맞아요. 이 시즌 내내 잘 못하더라도 후반기 막판에 좀 잘하면 그래도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MBC 연기 대상을 누가 탑니까? 거의 마지막에 찬 드라마에서 거의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봄에 잘하는 게 크게 그럼요. 맞아요. 막판에 잘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용준 선수와 또 이의리 선수 5년 후에 또 누가 잘 될까요? 또 이런 이제 비교 질문 요거는 좀 이제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감하지만 저는 이의리 선수 그래도 한번 얘기했으니까 좀 소형준 선수에게 여기서는 한 표를 더 주겠습니다. 5년 뒤에는 그래도 아까 이게 이의리 선수도 이렇게 올라가지만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지. 소용준 선수 이미 이렇게 왜냐하면 잘 올라가고 소용준 선수 있다. 최근에 그 대형 유망주라고 평가받던 대어들 중에 가장 빨리 기량이 터졌어요. 맞아요, 진짜. 소용준 선수가 이 정도로 터질 거란 예상은 솔직히 현장에서도 많이들 못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대어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장재영, 뭐 김진욱, 뭐 이런 대어들 투수들 많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 제일 빨리 터진 건 소용준 선수기 때문에 경험일찍 이미 경험치를 완전히 많이 먹었거든요. 1군 무대에서 진짜 이렇게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젊은 선발이 워낙 드물기 때문에 큰 경기도 많이 하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제 분위기 너무 좋다고 종종 이제 기자님 모실게요. 지금 채팅창도 정말 많이 쳐주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동아의 장은상 기자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네이버 포털 기자 페이지 가셔서 응원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또 꾹꾹 눌러주시면 고맙습니다. 그게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부탁을 여러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이제 2번 오시면 이제 가족이거든요. 사실 이제 저 한 번 오셔도 좀 가족이라는 이제 내적 친밀감이 생기기는 하는데 아직은 객식구지 뭐. 다음에 또 저희가 한번 또 모셔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 또 듣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또 홍보해드릴 내용이 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희 PIP를 잠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10월부터 진행되는 2022 시즌 KBO 리그 포스트 시즌 앞두고 야구 팬분들을 위한 이벤트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다들 보이시겠습니다만 MBC 청룡 맥주가 요번에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프로야구 40주년 기념으로 이제 출시가 됐는데요. 이게 뭐 프로야구 흥행을 뜨겁게 응원하면서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와 한국 시리즈 경기 직관 티켓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GS 나만의 냉장고 앱과 크레머리 브루어리 가평 매장에서 박스 구매를 하면 자동 응모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누적 구매를 하시면 또 당첨 확률도 올라가고 이벤트 기간 구매자분들을 위해서 KBO 공인구 그리고 크레머리 식사권 등 100% 당첨되는 경품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이 프로야구를 사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제 포스트 시즌 진출한 그리고 플레이오프 한국 시리즈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팬분들께서 응모를 하시면 정말 좋은 이벤트일 것 같습니다. 이벤트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또 크레머리 브루어리 블로그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저희 유튜브 채널 이 커뮤니티에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 이제 브런치 가족분들 이 참여를 하셔서 많이 또 경품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
아, 사면 그 팀 아이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이고. 아, 대단하신데? 아이고 힘들다. 여러분 이게 지금 쉼표가 없어요. 근데 여기 싸버리시는 게 도상현 기자님이 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로. 아, 네. 와. 힐러리님께서는 이미 한번 드셔보셨던 것 같아요. 이게 필스너 맛이라고 하는데 필스너라고 한다면 좀 약간 또 씁쓸한 이 맛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저희가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 GS25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고 또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랬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사면 올라갑니다 여러분. 사면 그 팀 올라가요. 왜냐면 지금 모르잖아 우리 전부 다. 어디가 몰라요. 그러니까 사면 올라가. 하나 팬분한테도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내년에 올라가요. 내년에 올라가. 내년에 올라갑니다. 지금 사면. 지금 사면 지금 사야 돼. 아니 지금 사면은 이 내년에도 이 이벤트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또 희망적인 또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5강 경쟁하고 있는 팀들 뭐 기아 타이거즈, 뭐 KT 위즈, 키움 히어로즈 뭐 많잖아요. 여기 사면 플레이오프 한국 시리즈 충분하네. 경기 보러 가실 수 있는 티켓 응모가 되니까요. 많은 참여를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또 올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를 또 부탁드리고요. 오늘 또 이제 장은상 기자님 처음으로 또 이렇게 오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오늘 방송하시면서 좀 그래도 많은 팬분들께서 좋아해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대단히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 정말 처음 온 저를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방송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남한테 의지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노상 기자님이 너무 이게 청산유수시고 진행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오늘 많이 좀 기댔습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제가 또 이제 깔아드리는 거는 또 이제 안치홍 의원님과 함께 또 이제 단련된 숙련된 조교이기 때문에 이 장현상 기자님도 저희가 이렇게 살짝만 깔아드리면 또 감사합니다. 많이 말씀해주시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또 유익하다고 느끼셨을지 않을까 또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또 다음에도 정말 안치홍 의원님도 바쁘실 때 또 이게 저희가 또 이 구원 투수가 필요할 때 또 다시 한번 또 연락을 드려서 모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또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방송은 또 이제 거의 50분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시간이 또 금방 되겠네요. 지나간 것 네.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방송을 또 진행을 해봤고 하리모토님 두 분 다 정말 기자에 어울리시는 자질과 실력을 갖추신 듯하다. 대한민국 이제 스포츠 특히 이제 뭐 야구계라고 또 한정을 짓겠습니다. 미래가 또 밝은 것 같다. 이렇게 좀 좋은 덕분까지도 해주셨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에도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또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내일도 저희가 또 새로운 기자분들 모시고 또 한번 방송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장은상 기자님은 또 다음에 저희가 꼭 다시 한번 또 모시는 기회가 감사합니다.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인사를 또 드리고 저희가 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럼 또 다음에 또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